안녕하세요. 농지오케이 윤세입니다. 오늘은 농지법, 세법 개정에 따른 농지투자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시간 동안 하는데 우선 좀 단락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시간으로서 투기 대책과 농지법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정된 것들이 어떻게 개정되거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법이 또 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농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. 어, 지난 3월 29일 부동산 근절 및 방지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4대 영역 20대 과제로 해서 주로 투기 근절에 대한 예방과 적발과 처벌과 환수 대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. 이렇게 한 후에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일부 변경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서 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. 먼저 부동산 거래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을 출범을 할 것이고 상시 투기 신고나 내부 정보 그 투기 집중 단속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제 그 조사를 여러 분야에서들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자진 신고나 또 주변에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.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택지 지정을 하기 전에 투지거래 투기거래 사전조사를 실시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그 경찰청 내에 그 조사반들을 투입해서 또 시무소까지 아마 투입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달 말경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 그 지역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상습 그 투기자나 기획부동산 또 불합리한 쪼개기 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었고 처벌 대책으로서는 이런 교란 행위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하고 또 기획부동산 같이 이렇게 한 경우에는 아예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처벌에 대한 거를 좀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환수 대책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기자 또는 부당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이런 처벌 조항을 좀 강화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대책을 내놓았었고,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면서 토지 취득을 할 때 주택 현재 하고 있는 지정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또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하겠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뭐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. 그 후에 또 이제 농지법 개선 방안이라고 그래서 지금 4개 항목으로 해서 취득 자격 심사, 투기 의료 농지 등에 대한 처벌, 그다음에 농적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, 벌칙 강화, 그다음에 행정 그 인프라 확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 분야로 해서 역시나 여기도 법을 좀 개정하고 또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지금 이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
또 농지법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인데 그 다른 법률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. 몇 개만 해봤는데, 자, 이렇게 이제 세금을 좀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 법안이 나왔고,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7월 24일 날 이 법이 제출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여기 앞에는 농지법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농지법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안이 3개가 통과가 됐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과 농지 관리 개선에 대한 후속으로 이 법이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나면 일부 이제 자꾸 시행이 되고 있고, 앞으로 이행이 되고 있고,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 강화된 내용을 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심사를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농업교육계획서 작성해서 직업이나 영농경력이나 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보완 증명 서류를 요구하면 그거 역시 내야 되도록 의무화를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심사를 할 때 그동안에는 담당자 단독으로 했던 건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심의 대상에는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그 연접한 지역이나 농업법인이 하거나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거나 관내 거주자가 신고 취득하는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법 안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,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에는 농지위원회 심의 정도 아마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. 그거는 아직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이나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요령이라는 예규나 이쪽에서 아마 하위법령에서 다시 정해지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도 않았고 또 이 시행 시기가 앞으로 대부분은 9개월 후 또는 1년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.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통과된 것 중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은 주말 체험 영농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물론 농업진흥지역 밖의 것은 가능합니다.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나왔었습니다만은 7인 이하, 그러니까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할 때 7인 이하로 법에서는 정했는데 이걸 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게 했으니까 아마도 7인보다는 적게, 그 인원수가 적게 아마 각 시 지자체에서는 하리라고 보입니다. 그 다음에 그런 그 위치나 이런 것을 특정해서 내야 된다 하는 것이고,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의 사업을 영위할 때는 추가 취득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처분 의무를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이 법에서는 대략적인 계략적인 거 되어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 시행규칙에서 그 양식 신청 양식이나 조사 양식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요령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 사항들,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정해지는 조례들,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사후관리 강화로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고, 해가지고 바로 처분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되었다. 이거는 뭐냐면
불법 소유 뭐 이런 경우에 바로 과거에는 청문 통지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했는데 이제는 바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.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겠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을 상향 조정하겠다 하는 건데 현재 20% 공시지가의 20%인 걸 25%로 상향해서 하겠다. 그 다음에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도 이행 강제금을 바로 부과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 25%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공시지가뿐이 아니라 감정평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 처벌이 좀 더 강화되리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서 중개 행위라든가 중개업소라든가 또는 본인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하는 데 대해서 그 처벌 조항이나 또 처벌 금액, 벌금액 또는 뭐 뭐라 그러죠? 징역 이런 처벌 조항들이 전체적으로 두세 배 정도로 강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한 2배 가까이로 강화되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그런 것들을 강화했다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지관리 행정체제로서 지금까지 농지원부라는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지대장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뭐 그렇게 그 우리 투자자나 농업인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농지원부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농업경제 등록이라는 그 대장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농지원부라는 걸 가지고 사실상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로 활용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또 이거를 안 쓰는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경영체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농지대장이라는 필지별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농관원에서는 농업경제 등록이라는 세대별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조항을 하나 했는데 임대차를 체결했을 때는 또는 이 다른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60일 내에 신청을 해라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새로 들어가는 조항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어떤 그 저거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될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다. 예, 대체적으로 그 농지 소유자들에게 좀 더 관리나 이런 관리 감독 또 의무 사용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다음에 농업법인 설립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사업 범위나 이런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사전 신고제가 도입이 된다. 과거에는 그냥 내가 저 법인 등기를 내고 그다음에 그 사업자 신고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냥 통보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사전에 신고를 받아서 그 신고 확인증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게 된다. 그러니까 사전 그 등록이 좀 되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조사에 대한 근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좀 단축해서 매년 법인에 대한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사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좀 강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다음에 농업법인들이 부동산업 이런 걸 할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나 또는 처벌이나 이런 조항을 조금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극히 일부분에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.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법을 개정해가지고 농지관리원이라는 그 조사 요원들을 뭐라 그럴까 배치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분들과 이 농어촌 공사에 그러니까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이에요.
그것과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농지대장이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하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, 이거는 7월 23일 그 농림부에서 이게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안인데,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. 그것을 제가 앞에서 정리를 해드린 것이니까 아, 그렇게 됐구나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면은 공포 후에 즉시 시행하는 것들이 있고, 공포 후에 9개월 후에 하는 거 있고, 공포 후에 6개월 후에 하는 게 있고, 공포 후에 1년 후에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제목만 살펴보고, 그건 다음 시간에 그 세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. 즉시 시행하는 것은 지금 즉시 시행이라고 하면 지난 8월 17일부터 21년 8월 17일부터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취득을 제한했습니다.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.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으로 취득할 수 없다. 이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것만 취득할 수 있다. 그런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부당하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해상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, 또 취득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다, 그런 얘기입니다. 이것도 역시 즉시 시행입니다. 그 다음에 농지처분 의무 기간을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, 즉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했거나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뭐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는 처분 명령이 나가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같이 나가는 거기, 조금 이따 나가죠.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행강제금이 상향됐다. 아까 봤지만 그동안의 농지 이행강제금이 20%였던 것이 25%로 상향되었는데, 이 상향된 것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으로 하게 되었다, 그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건 당장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, 물론 당장이 아니로구나. 내년 1년 있어야 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는 이제 하겠네요.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렇게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농지 불법 취득이나 중개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좀 강화했다,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거 역시 바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불법으로 또는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중개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하게 되면 바로 그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, 그런 얘기요. 그 다음에 농지법 위반 행위 벌칙을 좀 상향했다, 그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거 역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그동안에 그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하던 것을 좀 상향해서 하고, 그건 그대로 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어 버렸다. 그 다음에 아까 그 부정 그거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, 그러니까 결국 공시지가 가격만큼을 5천만 원이 아니라 공시지가 가격만큼을 부과할 수 있다, 그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공포 후 9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은, 그러니까 내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은 의무기재상, 그래서 농지증을 할 때 직업이나 영농 경력이나 영농 거리를 아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.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을 의무화했다. 내가 뭐 어디
직장이 있다, 어디에 근무한다 그러면 재직증명서를 내라는 거겠죠. 영농 경력 그러면 그거는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영농거리에 대해서는 뭐 이건 집에서부터의 거리니까 내가 이거는 사실상 뭐 의무 제출사항은 없을 겁니다. 그 다음에 공유 취득으로 할 때는 그 위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.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취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 18일부터는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된다. 지금까지는 없었고 내년 5월 17일 날까지도 그거를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서류를 일반 영농인들 모양 똑같이 내야 된다. 그런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민원 처리 기간이 좀 바뀌었다. 그동안에 4일과 2일이었었는데 앞으로는 7일과 2일 또는 14일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좀 농지 그 취득 자격증명 처리 기간이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거짓 부정으로 할 때는 과태료가 새로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.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재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명서류를 미지체하거나 그러면 이건 당연히 발급 제한이에요. 그 다음에 공유지로 취득을 할 때 그 나눠서 하거나 그 인원수를 지분 표시를 안 하거나 또는 그 인원을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농업법인이 잘못해가지고 해산명령 청구 대상에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발급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완전 의무화했다. 유휴농지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거는 역시 농지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는 다 하도록 돼 있다 하는 얘기야. 그다음에 그동안에 조금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또 약간의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상속과 이농한 농지 중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경우 농사를 안 짓고 그러니까 휴경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농지 처분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. 없었는데 만제곱미터까지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이용할 때요. 사용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농지로 사용 안 하고 있을 때는 처분 의무를 부과를 했다. 그 다음에 농지관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돼 있다. 이게 내년 이제 5월 18일까지 해서 그 이후에 시행될 일입니다. 그 다음에 내년 1년 후부터 시행되는 것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구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를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을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라든지 해제라든지 그 다음에 농축산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변경 해지 등 하여튼 이런 사항이 있으면 60일 내에 그 신고를 하는 조항을 의무화시킨 거예요. 그 다음에 과태료를 농지 취득자 증명을 거짓 부정하게 신청했거나 뭐 변경했거나 농지 대장에 대한 변경을 미신청했을 때는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다. 요 사항들은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법이 통과를 되었고 또 지난 8월 17일 날 공포가 되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은 농수산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농림부의 보도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그 등록에서 이뭐 그 소위 말하는 농업법인이 분양하는 것들, 임대하는 것들을 좀 제한하겠다는 거고, 그 다음에 부동산업 행위, 영업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고, 그런 것들을 만약에 했을 때는 처벌 조항이 들어갔다. 이거는 공포 직시니까 지금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공포 9개월 후에 하는 게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내년 5월 18일부터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거고, 내년 8월 18일부터 1년 후에 신고하는 거는 이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사전 신고를 해서 필증을 받고 그걸 가지고 농업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거하고, 그 다음에 농지를 활용해서 부당이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는 그 해당 그 이득을 본 것만큼 환수를 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법에서는 농지은행 관리원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좀 더 구체화하고 과세 정보로도 공유를 할 수 있고 과세 정보를 또 공유를 요청해서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. 이거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법령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